초대받은 법무법인 여원의 대표 변호사로 있는 문승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최근에 고은 변호사로 위촉이 돼서 조금씩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필요성이 현재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직은 확실히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제가 이제 요양협회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시작하게 된 핵심 쟁점이 인력 배치 기준과 관련된 조리원 배치 문제 등이어서 그와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기초적인 부분부터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아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제 운영을 직접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디테일한 실무적인 관점이 필요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오늘 미리 사전에 질문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답변을 드릴 예정인데 그런 부분들은 오늘 들어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본인이 의문사항이 있으시다는 게 새롭게 생기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실무적인 부분은 저도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하위 법령들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절차를 진행해서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업무를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사무실은 지금 서울과 전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전국적으로 업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강의하는 내용을 비롯해서 업무 보는 내용들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자료들은 좀 제작을 해서 저희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이나 이렇게 운영하는 곳에 게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서서 좀 천천히 진행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어쨌든 진행을 한번 해보면서 조율을 좀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좀 넘겨주십시오. 렌즈적이 안 보이게. 업무와 관련된 법령을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질의사항 중에 보면은 어떤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어떤 기준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 기준들의 법적 효력을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오늘 질문 중에도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법률, 그 다음에 하위 법령을 바라볼 때 그에 대한 법적 효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제시를 해놨는데요. 지금 관련 법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이렇게 좀 이원화가 돼 있죠. 이제 보다 상위 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에 해당이 되고 각각에 대해서는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 이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법령이라고 해서 이제 본질적인 의미의 법령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고요.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들이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고시라든지 고시에서 다시 또 위임을 해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제정하는 세부사항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걸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해줘야 되는지를 보면 이 말씀드린 법규명령이라는 것과 시행규칙으로 나눠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앞에 보신 법률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제정하는 입법이 해당이 되죠. 시행령은 보통 대통령령에 해당이 됩니다. 법률이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없을 때 대통령령은 위임을 줘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거기서도 정할 수 없으면 각 부령, 예를 들어서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이 될 텐데요. 보건복지부라고 하는 실무 행정 관할 관청에서 시행규칙이라는 거를 제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를 합쳐서 법규명령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이 이제 행정규칙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훈령, 예규, 고시, 지침 여러 가지 명칭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다시 또 하위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구분을 해줘야 될 것이 결국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법규명령까지 시행규칙까지는 보건복지부령에 해당하는 시행규칙까지는 그 자체로 법률적인 대외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국민과 법원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규정 그 자체는
예를 들어서 위헌법률 심판에 의해서 그 법률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별도의 판단을 받지 않는 이상은 그 문구 자체를 건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행정규칙은 다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과 법원에 대해서 구속력이 없습니다. 구속력이 없는데 다만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조직이나 업무 처리 절차 기준에 관해서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조직 내부적으로는 구속력을 가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보면 이 앞에 나와 있는 뒤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이라든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규정이나 기준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수를 해야 되는 법률적인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좁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고시나 세부사항에 정한 것들은 행정적 내부적으로는 구속력을 받기 때문에 공단이 됐든 보건복지부가 됐든 이 행정관청은 이 내용을 철저하게 준수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엄격한 적용을 통해서 내려지는 처분이 법적인 완결성을 가지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고시에 나와 있는 사항이나 세부사항들이 법원으로 판단을 가져갔을 때 상당히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법원은 행정청과는 다른 판단을 많이 하게 되는 영역으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제 관련 업무와 관련해서 적용 법률이 조금 이제 복잡하게 산재되어 있는 것이 이 장기요양 급여 지급이나 환수에 관한 절차적 법률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서 지금 규율을 하고 있고요. 그 환수 처분의 원인이 되는 각 기준들, 그 기준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아까 하위법이라고 하는 게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인력이라고 하는 걸 하위 입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보건복지부령이라고 하는 게 이쪽 시행규칙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시행규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행정관청에서 제정하는 부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들까지도 다 법규명령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이라든지 여기에 보면은 시행규칙상에 노인복지법의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과 시설 인력을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마 이걸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되어 있는 별표 9나 별표 4가 시설 기준과 인력 기준에 대해서 사실상 가장 상위 입법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해석하는 하위 기준들이 뭐 고시라든지 세부사항에 대해서 다시 그 세분화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 보시는 것처럼 노인복지법 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대상 기준인데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는 시설이라는 게 이제 뭐 노인의료시설, 제가 노인복지시설 이 두 가지가 아마 이 협회와 관련해서는 크게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도 다시 시행령에 의해서 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제가 노인복지시설이 이 장기요양보호법에서 규율하는 여러 가지 장기요양급여 지급과 환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규율하는 대상 시설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기요양보호법과 노인복지법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기준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급여의 지급과 환수에 대해서는 장기요양보호법에 가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좀 이원화를 해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